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분양가의 10% 정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부지를 발표했습니다. 총 6개 지역에 1만 가구를 내년 초부터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죠. 이런 굵직한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드디어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하던 누구나 집 네네. 10%의 분양가의 10%만 내면 네. 일단 조금 싸게 한 10년 살다가 네. 분양가 초기 계획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역이 우선 뭐 어떻습니까? 괜찮은 지역입니까? 6군데라는 게 어딥니까? 일단 뭐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오진 않았고요. 네.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이렇게 6곳에 총 1,785가구를 누구나 집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이제 이 발표를 보고 주변에 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떻게는? 아, 이거 또 뭐냐? 뭐냐 또 이건. 또 뭐가 또 나와서 이러냐? 임대 아파트와 또 뭐 대책이 분양 많이 전환 나오니까. 아파트와 뭐가 다르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괜찮은 거 아니냐 10%만 내고 나중에 분양 가격으로 지금 전환 임대 아파트의 단점은 이제 판교 신도시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저렴하게 살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주변 시세 한 80% 정도로 분양 전환해 주니까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80%도 부담스럽다는 80% 거예요. 해도 부담스러운데. 최초 가격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냐? 네.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살다가 살고 나서 10년 전 가격으로 산다? 좀 구미가 당기는데 만약에 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게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게 이제 10%만 내고 내가 잘 살다가 그냥 내 집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 6%, 10%, 16%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6%를 내게 되면 그냥 임차인처럼 거주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10%를 내게 되면 거주는 안 하고 나중에 분양 전환했을 때 내 집만 할 수 있는 거고 16%를 내면 거주도 하고 나중에 분양가 가격으로 내 집을 할 수 있는데 10%만 내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월세를 또 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월세는 내야 그래서 되겠죠. 주변 시세 대비 한 80% 정도로 조금 저렴하게 월세를 주게 되는데 저는 제일 그 바틀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일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뭐요? 시세 차익이거든요. 우리가 집을 투자할 때 잘 사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시세 차익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10년 동안 그 건설 기간 3년, 거주 기간 10년에서 13년이거든요. 13년 후에 집값이 올랐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오르면 나눈다는 거예요. 개발했는 시행사하고 이제 내가 살았던 10%낸 주인하고 이제 반반이 될지 몇 프로가 될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근데 않았는데. 분양가대로 최초 분양가대로 산다는 것은 시세 상승의 차익을 임차인이 다 갖는다는 얘기 아닐까요? 다 가지면 굉장히 좋을 텐데 저도 그렇길 바라는데 다 가지지는 않고 나눈다라고 그래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누느냐, 뭐 8대 2냐, 7대 3이냐, 5대 5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사실 정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네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을 굉장히 앞당기는 대책이 지금 시장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큰 문제인데 네. 어떻게 바뀌는지 네.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 정비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그러니까 강남처럼 과거 한 40년 전에 신도시 개발한 지역들은 도로나 학교 여건은 좋은데 집이 노후화됐잖아요. 이런 곳에 사업을 하는 곳이 이제 재건축 사업이고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들, 우리 강북이라든지 강남 같은 그런 지역들이 아닌 노후 지역들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 좋은 재건축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조합 설립 단계부터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 양도 그렇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게 못 파는 거예요. 내가 조합원이면 조합 설립이 되면 더 이상 거래가 원천 차단이 되고 물론 예외 조항은 있긴 하지만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건 안전진단 단계부터 안전진단이 가장 초창기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단계부터 지위양도 금지를 해버리겠다. 원천 거래를 원천 봉쇄시켜버리겠다. 출발 시점부터 못 사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고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그런 그렇죠. 취지인 투기 거죠. 수요를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건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관리 처분
그러니까 멸실되는 단계, 그 일반 분양하고 멸실하잖아요. 그 단계부터 이제 거래 입주권이라고 하거든요. 집이 없어지면서 입주권이 되는데 입주권을 못 팔게만 해줬는데 이것도 이제 좀 강화해서 앞당겼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못 팔겠다. 정비구역 지정도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가장 앞단계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가장 최초 단계인데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의 그렇죠. 초기 단계부터 조합원 지양도를 원천 차단을 못하겠다. 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근데 재건축의 경우에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라도 네네. 조합 설립까지는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그렇죠. 걸리잖아요. 뭐 상당히 반포 오래 걸리죠. 원벨리는 뭐 10년이 오래 더 걸렸다면서요. 보통 10년 걸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집을 못 팔면 너무 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논란이 있는 거고요. 아마 예외 조항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3년 동안 진행이 안 된다든지 3년 동안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면 팔 수 있게 뭐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그래도 좀 파격적이긴 하고요. 저는 우려 반, 기대 반인데 우려는 뭐 우려는 시장의 수요들은 이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을 찾는데 자 당겼습니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제 안전진단 단계로 초기 단계로 당겨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투자자라면 투자를 해야겠는데 돈을 벌고 싶은데 막아버리게 당기면 안전진단을 안 받은 단지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계들 추진하는 있잖아요. 단지들로 그냥 찾아가는 추진하는 거죠. 단계들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몰리면서 예비 안전진단 받은 데 그렇죠. 찾아간다든지. 그런데 단지들은 또 예.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추진을 안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 뭐 용적률이 낮다든지, 뭐 1990년 이전에 지어서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단지로 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억제가 되면 괜찮은데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려도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물량이 네. 덜 나오게 되는 꼴 아닐까요? 아무래도 매물 못하니까. 동결 현상이라고 예. 하는데 지금 또 우리 6월 1일 이후에 중과세가 됐는데 6월 1일 이전에 팔면 매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끊임없이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또 매물이 안 나오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좋아지잖아요. 안전진단이 되고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어차피 좋아지기 때문에 진짜 급한 사람들 아니면 안 팔 거란 말이에요. 저라도 그냥 가지고 가지 뭐 어차피 못 파는데 가지고 가지 이렇게 되면서 매물은 더 안 나오게 되고 예외 조항이라든지 소수 나오는 매물들이 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게 되면서 또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투기 억제를 막는다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네네. 결과는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꼴로 귀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네네. 이번 조치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정확하게 딱 결정된 게 아니고 지자체장이 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네. 뭐 지금 협의를 뭐 이게 도장을 네. 찍은 것도 아니고요. 만나서 이렇게 상생 협력을 하자라고 원론적인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안전진단 뭐 규제 완화, 법적인 규제 완화를 좀 하자라고 했는데 안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은 건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죠. 오세훈 시장님도 공급 확대 공약에서 내걸었듯이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해야 되고 정부는 공공주도지만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되는 이해관계가 맞물어떨어지고 투기 억제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오세훈 시장도 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집값을 올린 책임을 그렇죠. 뒤집어 쓸 수 최근에도 있으니까. 신고가 행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손을 잡았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게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여당 야당 이게 맞수잖아요. 이 맞수가 언제까지 이게 적과 손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앞당겨서 네. 거래를 좀 어렵게 만들면 이것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됩니까? 터디게 하는 요인이 됩니까? 어떤 쪽으로 작용할까요?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게 빠르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빠르게 할 수는 없는데 추가 보완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축시키는 안전진단 되면 거래는 안 되는 대신에 안전진단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 거의 침해되니까 그렇죠. 빨리 뭐가 이루어지도록 뭐 인허가 한다든지. 단계를 더 빨리 해준다든지 또 그 못 팔잖아요. 못 팔게 되면 또 시세 차익에 대해서 지금 초과이익 환수를 하게 되는데 초과이익 환수를 좀 완화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좀 당기겠다, 안전진단부터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뭐 언제까지 계속될까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네. 보니까 협력 방안에 이제 중요한 공급 대책 단지로 네네. 지금 예정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어제 발표는 용산의 캠프킴만 딱 찍었더라고요. 네네. 지금 관심이 태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럼 태능은 뭐 좀 안 될 거라는 겁니까? 잘 될 거라는 겁니까? 최근에 의견을 보면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냈고요. 태능 개발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고 노원구는 너무 많다. 정부 계획의 절반만 하자라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태능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후세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만세대를 공급해서 주택시장 안정이 될 것인가. 만세대 공급도 중요하지만 만세대 공급을 해서 지금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가치 측면에서 서울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캠프킴은 좀 달라요. 어차피 개발을 돼야 되는 지역이에요. 이게 미군 기지가 미군이 이전하면서 떠나니까. 네. 그 자리를 뭐 물론 공원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아파트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보존 가치는 없거든요. 그 빈 땅을 그냥 보존하면 잡초만 무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개발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관건이지 서울시든 국토부든 개발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데 태릉은 좀 달라요. 이게 저도 과연 태릉을 개발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도 약간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어제 됩니다. 공급 관련 협력 회의에서 태능에 대한 명문적 어떤 얘기가 없었던 것 네, 같아서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서울시는 반대, 정부는 하겠다. 노원구는 반만 하자. 이게 서로 의견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이렇게 관심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뭐 물량이 부족하다. 특히 입주 기준으로 들어갈 곳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내년. 이게 서울, 수도권, 뭐 전국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뭐 전국적으로 보면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게 한 올 4분기 같은 경우에 11만,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11만 2천 호 정도 되는데 서울이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 수도권은 6만 3천 호인데 서울이 4분기는 1만 2천 호고요. 3분기는 9천 호 정도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한 2만 호 정도, 2만 호 좀 안 되게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내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면 서울의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니까 빨리 공급을 늘려야겠다라고 지금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선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해도 2024년 정도에 입주를 하는데 지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릴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지금 나오는 공급 대책들이 이런 입주 물량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주 물량이 너무 작다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군요. 네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